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이 특검법을 완성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오늘부터 좀 이 관련한 속보, 네. 그리고 좀 특검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은 중요한 수사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동안에 그 대북 송금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한 인물을 소개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쌍방울이 보냈던 그 대북 송금을 이제 그 이재명 이제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라고 이제 검찰이 이 수사 결론을 내리는데 이 사람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방영철 부회장, 그다음에 아태 평화교류 협력 협의회장 이제 안부수 씨 등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이제 그 이해관계자거든요. 결국 자신이 이제 써야 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아니면 이제 그 이재명을 끌어왔다, 없는 얘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 이 사업은 경기도와 이재명이 가장 경기도의 지원, 보증,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그냥 참고인입니다. 네. 이해관계가 없어요. 피의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인데 검찰이 원하는 대로 쫙 진술해 줍니다. 예,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진술이 그 어떻게 보면 김성태나 아니면 이제 안부수와 같은 그 핵심 공범들의 증인보다도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한참 지금 이제 6월 7일 아마 그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을 텐데요. 우리 수원지방법원의 이제 부장판사께서 아마 이 사람의 증언을 판결문에 가장 많이 인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사들은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한 이제 그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그런 컨설턴트라고 전제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증인신문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저희가 볼기에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투자 사기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말을 네. 근거로 네. 이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지사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검찰이 잘 이 사람을 구슬려서 유도신문을 해가는지를 오늘 좀 저희가 좀 명확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화영 그 술판 회유가 이후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김태균의 증언 가지고는 뭔가가 좀 자기네가 보더라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하잖아요 지금 보면. 10초 통화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결국은 이제 김성태, 안부수 이 사람들을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성태, 안부수의 말만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그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균이라고 하는 이제 특급 도우미를 이제 끌고 와서 이런 증언까지 받아냈는데 자기네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약해. 할 수 없이 이화영 결국은 도지사의 입에서 이재명을 위한 방북비용 대남이었다. 경기도를 그걸 지원하기 위한 돈을 대신 내기. 이 얘기를 결국 끌어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김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 뒤에 경기도가 있다, 또 이화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심지어는 뭐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김성태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아무것도 없어요.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스피커폰으로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하고 얘기할 때 들었다. 그냥 이화영 부지사하고 직접 한 10초 정도 통화도 했다. 그 정도예요. 경기도로부터 그 당시에 뭔가 문서로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쌍방울하고 같이 대북 사업을 하는 거 맞아요라고 확인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신명석 국장이 회유가 있었던 날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아까 증인신문이었잖아요. 6월 13일 날. 닷새 뒤인 6월 18일과 21일, 7월 17일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김태균의 법정 진술 이후에 이 신명석 국장과 이화영의 만남을 주선해서 이 회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인과관계가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김태균으로부터 법정 증언을 얻어냈고 나름대로 기둥은 세웠어요. 네. 그 공범이 아닌 이제 그 제3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김태균의 증언을 통해서 결국 쌍방울이 추진했던 대북 사업은 경기도와 같이 추진했고 결국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기는 했는데 보시면 김태균의 증언은 너무 많이 허술해 보이잖아요. 경기도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김성태로부터 들은 얘기뿐인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객관적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쌍방울 내부에서 작성했었던 IR 자료에도 계약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명확하게 써 있어요. 자원 광물 개발 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를 갖다고 하지 그 500만 달러가 경기도가 내야 될 비용, 스마트팜 직원의 대납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안 써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자기네가. 객관적인 문서, 그 당시 작성된 문서에 써 있는 이 500만 달러는 계약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수십조 원, 수백조 원 되는 이익이 예상되는 이 사업에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1억 불을 내기로 하고 사업이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업 앞서서 선수금으로 500만 달러 계약금조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본인은 굳이 그리고 쌍방울의 이 장석환 상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500만 달러는 그냥 이 대북 사업의 계약금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냥 굳이 그걸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이거는 경기도를 위한 대신 돈 내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분이 증거라고 객관적 물증이라고 제출했던 거는 5차례의 회의 자료였어요. 근데 5차례의 회의 자료도 지금 보면 디지털 문서가 아니고 전부 이 프린트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사후에 자기가 뭐 타이핑 해가지고 사후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6월 7일 날 판결문에 이 김태균의 증언을 증거로 판사가 담는지 저는 뭐 이 정도의 그 증거 능력도 판단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판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재판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다 아기가 맞아요. 김태균의 법정 진술 시점과 술판 회의가 있었던 뭐 6월, 7월 뭐 이럴 때 하고 지금 더 선후 관계가 인과관계가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검찰이 이때 한참 그 증언을 조작하고 있던 그런 시점에 김태균이라는 사람과 이화영, 김성태, 신명섭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마치 이재명의 어떤 비리인 것처럼 둔갑을 시키는 그 과정이 작년 6월, 7월 사이에 벌어졌던 걸로. 그리고 작년 9월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공작이 펼쳐졌던 그런 전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태균 씨가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자기가 5개 상장사 대표를 지냈다는 걸 굉장히 자랑했거든요. 과시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래서 뭐 수성이라든지 뭐 한국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5개 상장사를 쭉 다 얘기를 했는데 굳이 왜 검찰은 증인신문을 할 때는 그 5개 상장사 대표를 지낸 사실을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검찰도 알고 있었던 거죠. 5개 상장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분이 대표이사를 거쳐간 거 보면 전부 다 상장 폐지야.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요. 네, 상장 폐지라고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주가 조작이 대부분 다 수반이 되는. 거기다가 심지어는 라임의 그림자까지 보이잖아요. 라임에. 이분이 손댄 기업이. 그리고 쌍방울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M프로젝트 제안을 할 때 IT 기업으로 그 가장 중심으로 잡았던 기업도 역시 라임 사건의 숙주 기업이었던 동양네트워크스. 이거 다 우연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제가 얘기했지만 대장동, 그다음에 이 라임 옵티머스하고 전부 다 얽혀 있는 전형적인 이 금융 사기 사건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지금
검찰은 이걸 이재명 게이트로 지금 둔갑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재명 게이트로 둔갑시키는 과정에 공교롭게 이 라임 사건, 사임 사기 사건과 연루된 그 그림자가 언뜻 보이는 이런 사기적 투자자를 증인으로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재명 게이트로 엮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특검을 사법방해 무슨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수는? 네, 사법방해라고 했습니다. 사법방해라고 얘기했죠.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오늘 좀 무슨 안 있어도 꼭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좀 시간을 좀 내어서 오늘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증인이고 여러분들의 언론입니다. 뉴탐사의 보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